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특보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확산된 경북 의성 지역의 참담한 상황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며 실시간 대응 상황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한 긴급 보도였습니다. 특히 방송 내내 화면에 QR코드를 배치하여 시청자들이 실시간 제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은 재난 상황에서 시청자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방식은 현장 중심의 실시간 보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을 초청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점입니다. 산불의 확산 원인, 대피 요령, 산림 피해의 회복 가능성 등 복잡하고도 기술적인 정보를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방송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 비화의 위험성, 헬기와 진화 자원의 분산 현실, 지연제를 활용한 문화재 보호 방식 등은 시청자들에게 단순 보도를 넘어선 교육적 의미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냐는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고 대피 문자나 안내방송 있었냐는 반복 질문 등은 현장 상황을 질문하거나 전달받는 느낌보다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내용들은 산불 진화의 내용과 피해 면적, 걱정 등을 전하는 반면 산불 목격자와의 통화 내용은 마치 제3자가 질문하고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과 걱정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을 했으면 더욱 정보 전달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뉴스 특집은 현장 취재 기자, 인터뷰, 전화통화,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만큼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고 현장감이 잘 전달되어 공감되는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산불 관련 뉴스특보는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부각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산불 피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주요 시간대별로 피해 상황과 더불어 현장 및 정부 부처의 대응 등에 대해 타 채널 대비 상세한 보도를 실시한 점은 보도 전문 채널 YTN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미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된 22일경에는 별도의 뉴스특보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22일 오후 3시경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였으나 YTN의 뉴스특보는 이 시기에는 편성되지 않고 일반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정도로만 보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 보도할 뉴스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산불 피해를 뉴스특보로 보도하지 못할 정도였는가 하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뉴스특보는 먼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이재민 대피 상황, 주민 참변과 헬기 추락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환경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불 원인과 대비책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전문가 초청 코너를 통해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불 사례와 외국 사례를 통한 산불의 원인과 피해 상황, 산불 확산을 일으키는 도깨비불에 대한 설명, 강풍의 매개 역할과 산불 지연제의 효과, 인명피해의 원인과 대비책 등을 2명의 전문가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방송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온 마을 불바다, 화마가 집어삼켰다, 불길의 건물 폭삭, 주민 일상도 잿더미처럼 무너졌다 등의 자막에서 보이는 자극적인 단어와 인용부 사용 등으로 주목도를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속보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송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과 자막 등은 줄이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대피 요령이나 신속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의 과도한 불안감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YTN의 보도는 시작부터 피해 규모를 정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28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 그리고 실종자가 주택 잔해에서 발견된 내용은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피해라는 표현은 산불이 어느 정도의 위협인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으며 곧바로 이어지는 시설물 피해, 이재민 수, 문화재 훼손 등의 보도는 산불의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진화 작업에 관한 보도 역시 매우 밀도 높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진화율이 55%에서 80% 사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시청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YTN 뉴스 특보는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공영 언론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국어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다시 남불이라는 의미의 재불이라는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불이라는 단어는 비표준어라는 것인데 방송법 제6조 제8항에서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재불이라는 비표준어를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린다면 재불 대비했지만 부분을 되살아나는 불 대비했지만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충남 당진에서도 산불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 여기서 발견되는 주불 역시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 대신 1시간여 만에 큰 불 진화 정도면 어떨까 합니다. 단어나 짧은 표현으로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가능하면 비표준어는 표준어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